지금 이제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부터는 약간 또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암기가 좀 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 문제풀이를 좀 보시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인데 50층이 안 돼요. 자,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고요. 병원인데 15,000제곱미터를 넘었어요. 근데 20만 제곱미터를 못 넘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가연성 가스인데 1000톤을 못 넘었어요. 1000톤을 넘어야 1급인데 1000톤을 못 넘었으면 2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근린생활시설이 150m가 넘어가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들 디테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근린생활시설인데 높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일단 아파트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파트가 아닌데 높이가 150m를 넘어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120m 이상이네요.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특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해당사항 있는 거고요. 지하구는 2급,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초 건축물도 2급. 자, 수련시설인데 와, 무려 연면적이 30만 제곱미터래요. 20만 제곱미터를 넘어갔습니다. 그죠? 20만 제곱미터를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특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파트인데 25층이에요. 애매하죠. 30층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2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급에 해당되는 거 모두 몇 개냐 그랬으니까 리얼쉿 해가지고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4번은 이번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모두 찾는 거겠네요. 보겠습니다. 자, 또 연습할게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은요, 보물 또는 국보니까 2급이겠고요. 900톤이면 1000톤 안 넘었습니다. 2급입니다. 식물원, 동물원 제외입니다. 이거는 뭐 안 들어가요, 1급에. 지하구는 그냥 2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파트인데 높이가 120m라고 하는 얘기는 30층은 넘어갔지만 50층은 안 넘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요게 바로 이제 1급이 되는 거죠. 철강을 취급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철강이 어떤 거예요? 이건 불련성 물질 아닙니까? 자, 불련성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이거 아파트 생각하라 그랬죠? 이거는 뭐 그냥 2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번에 답은 몇 번? 요거는 하나가 맞네요.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죠. 쭉 가셔서.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에서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거 모두 몇 개냐 그랬습니다. 그죠? 자,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요거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제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 이거예요, 이거.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3급입니다. 아, 이게 처음 등장했죠? 3급입니다. 뭐 우리가 핵심 요약 강의라든가 뭐 소방 안전호 교재에는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3급 보시면 되겠고요. 가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가스는 몇 급이죠? 이게 2급이네요. 우리는 2급 찾는 거니까 맞습니다. 1000톤을 넘어가지 않는 가연성 가스는 2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맞네요. 자, 오피스텔 건물인데 오피스텔이면 이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거든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높이가 150m면 120m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다. 이거는 배관이죠. 전기가 아니라 배관입니다. 그죠? 배관을 까는 거는 2급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인 근린생활시설, 1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시면요. 디귿, 리을, 비읍 해서 몇 개입니까? 예, 3개가 되는 것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대상물은 뭐가 있느냐?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아파트라면 300세대 이상인데, 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죠? 근데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한 명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 300세대를 넘어가면 추가로 이제 한 명씩을 더
구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기준만 좀 외울게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만 해당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라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 그때는 면적을 보거든요.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무슨 얘기일까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000제곱미터를 넘어간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그때부터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자, 공동주택 뭐죠? 쭉 나오죠? 뭐 이게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노, 수, 숙, 의, 기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노, 수, 숙, 의, 기. 요럴 때 이제 앞 글자를 따는 거죠. 노수숙의기. 자, 뭐가 있을까요? 노, 노유자시설, 수, 수련시설, 숙, 숙박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기,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 그래서 노수숙의기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숙박시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숙박시설 그러면 뭐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조그만한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뭐 장급 여관. 아니 뭐 딱 거길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장급 여관. 시골 같은 데 놀러 갔는데 뭐 차가 끊겨서 뭐 못 와요. 그러면 아우 여기서 하룻밤 잘까 그랬더니 뭐 조그마한 장급 여관 있죠? 무슨 뭐 이렇게 옥돌장 여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거. 그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뭐라고 돼 있느냐?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얘기는 15,000제곱미터에서 동그라미 하나만 빼는 느낌으로 가세요.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 요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다? 그 카운터에 보면 뒤에 이렇게 방이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거기서 상주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 아주머니가 상주하고 계시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이죠. 그 제가 장급 여관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조만한데 거기 살림집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보조자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서 외워볼까요? 아파트라면 300세대 이상. 그렇지 않다면 15,000제곱미터 이상. 노수숙의기. 그중에 숙박시설은 장급 여관 같은 그런 느낌은 뺀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여러분도 빨리 외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